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이혼 소송 중 외도한 배우자, 재판 시 문제 안 되나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어도 배우자의 외도는 많은 의뢰인들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마당에 외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대응하는 이들도 있지만 법률론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혼 신고를 마치기 이전까지는 부부 사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안 상태라면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도가 문제가 되는 시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점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외도, 법적 문제 생기는 시점은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부 일방의 모든 부정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다만 이미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장기 별거 등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외도한 것이라면 청구 금액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원고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 및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과정이거나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남몰래 외도 행위를 하여왔다면 이혼의 책임을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물어야 마땅할 텐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외도 시 재판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부정행위에 이른 기간, 당시 부부관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변론기일 때 사전에 조사해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외도 행위의 목격자가 없다며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혼 전문 로펌에서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는 합니다. 상대 측이 몰래 녹음을 하고 그 녹취록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담당 변호사는 상대 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형사와 가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재판관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혼 소송 중 외도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확실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소송으로 대처할 때 첫 번째 청구 취지에는 대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외도 행위는 형사상 유죄도 아니고 징역형도 폐지되었지만 민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 행위를 부정하거나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문제를 재빨리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중 외도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많은 법률가들은 우선적으로 불륜기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 수위, 정도, 기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를 방문한 영수증 및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다면 그때 이전부터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는 메시지, SNS,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동침한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증거 내용이 불충분하여 불륜기간이 짧다고 판단되거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어 1천만 원 상당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뢰인과 대리인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경우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하여 무죄라는 듯 진술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여 승소로 이끈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계 안에서 부부 아니었다는 배우자. 의뢰인은 결혼 8년차로 7살 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힘들었기에 취직을 강요하여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국 배우자는 한 회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들켰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이 크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저희 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외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자신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각방을 쓴 것이 벌써 1년이 넘었다고 언급하며 이미 외도 전부터 부부라고 볼 수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협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욕설을 섞어서 보낸 메시지 기록을 피해의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가사 사건 진행 시 자주 목격하는 상황이었기에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 때 피고가 상간자와 외도 행위를 한 시점에는 부부 사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관계가 회복되는 시기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여 배우자가 고맙다고 남긴 SNS 게시글,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미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을 성립하였고 저희 측이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례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증거가 없다면 기각 결정을 받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 측에서 의처증, 의부증이라며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확실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